ITQ 파워포인트 2019년 4월 기출문제 B형 슬라이드 5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은 차트를 만드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파워포인트에 오셔가지고 5번을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먼저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삽입하겠는데 차트를 삽입할 때는 요 문제지에 있는 차트 안에 있는 요 표 부분을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만들 때는 이 표의 데이터를 엑셀을 도움을 받아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삽입에 가가지고 여기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저희는 지금 묶은 세로막대형 문제에 보시면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이 지금 너무 크게 나오는데요. 제가 좀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엑셀 프로그램이 나오고 여기에 차트가 임의의 차트가 하나 나오는데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니까 그냥 엑셀에 기본으로 있는 값이 나왔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문제지에 있는 표의 내용을 그러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건 파워포인트 자체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 표를 내용을 입력하는 건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을 생소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여기 메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처럼 되어 있는 셀에 해당하는 칸도 낯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표 입력하는 요 부분만 공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뜨면 이렇게 위에 계열이란 이름이 나오고 항목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목은 뭐고 계열이 뭐냐면 일단 계열은 뭐냐면 차트에서 요 파란색 막대기 그 다음에 빨간색 선 그래프로 보여지는 부분이 계열입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보면은 여기 표 중에서 이렇게 범례 표시가 있는 파란 막대기는 수출이고 빨간 선은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요 범례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계열이 세개가 아니라 수출과 수입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과 수입에 대한 항목은 2014, 2015, 16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항목과 두 개의 계열이 있는데 여기 계열에다가 이 범례에 해당하는 수출을 입력합니다. 여기선 수출이라고 어, 범, 아, 첫 번째 걸 입력하고요. 두 번째 계열은 수입이라고 입력하고 저희는 세 번째 계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죠? 2014년. 그 다음에 밑으로 이 셀을 옮길 때는 방향화살표 키로 이렇게 클릭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방향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5년이라고 넣어주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요. 옆으로 갈 때는 방향 화살표 이용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2016년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2017년 그 다음에 저희는 항목이 더 있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서 2018년 이렇게 두 개의 계열과 다섯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셀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차트로 만들어지는 게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란 부분의 끝을 조절해서 여기 두 개의 계열과 이쪽은 굳이 안 지우셔도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이 파란색 선 안에 있는 데이터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파란색 끝에 부분을 조절해서 두 개의 계열과 다섯 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숫자 내용은 여기에 있는 저희 문제지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수출의 2014년은 지금 40만 9,200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는 이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그러니까 쉽게 넣어줄 수 있는 여기 쉼표 기능, 홈에 보면 쉼표 기능이 있고 뭐 자릿수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엑셀을 요걸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요걸 이용해서 숫자만 입력하고 자릿수는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되고 다음에 엑셀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입력할 때부터 그냥 요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넣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40, 그 다음에 9하고 쉼표, 그 다음에 200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15년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수출의 2015년은 530, 그 다음에 쉼표 넣어주고 900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그냥 직접 쉼표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마저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를 같이 쉼표를 이용해서 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계열과 항목과 데이터 값을 다 입력했으면 여기서 그냥 엑셀에 여기 X 버튼만 클릭하면 요 차트가 파워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입력했으면 X 버튼을 클릭해서 하면 여기 차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이 모양을 똑같이 해주는 건 이 세부 옵션을 통해서 해줘야 됩니다. 다만 차트가 들어왔을 때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이 들어왔고요. 도둠체의 16포인트의 외곽선이라고 하는 요 차트 옵션을 먼저 주겠습니다. 차트를 갖다가 클릭해가지고 요 윗단 위치에 옮겨서 사이즈를 갖다가 문제지와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가가지고 폰트를 갖다가 도둠체에 16포인트라고 그 다음에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차트에 외곽선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식에 가서 도형의 윤곽선으로 해서 까만색으로 줘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차트에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여기서 도둠 16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형 외곽선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검정 색깔로 외곽선까지 주고 나면 요 첫 번째 줄에서 요구한 조건은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세부 조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에다가 제목을 주라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를 선택하고 나면 상단에 차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차트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차트 제목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표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차트 제목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데이터 테이블 넣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제목 테이블 넣어주는 거를 하나하나 요 메뉴에서 차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에서 디자인에 들어가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저것과 똑같은 디자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다섯 번째 레이아웃 5번을 선택하면 제목도 들어가고 밑에 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 선택하면 제목 들어가는 거 테이블 표 들어간 게 한 번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 축 제목이 여기 Y축 제목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필요 없는 Y축 제목은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얘가 선택되죠. 그 다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워지면 자동으로 차트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선택해서 차트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까맣게 선택을 해서 차트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차트 제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차트를 해서 가운데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이라고 리본 메뉴에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은 아까 무슨 폰트를 해주라 했냐면 도둠체에 그 다음에 24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24포인트를 주고 굵게 차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굵게 해주고 채우기 색깔을 갖다가 여기 채우기죠. 도형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흰색으로 주고 그런 다음에 테두리도 주라고 했습니다. 도형의 테두리도 검정으로 이렇게 주고 그런 다음에 그림자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리본 메뉴를 주실 수 없고요. 이렇게 제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식에 가면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면 도형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위쪽 을 선택해서 그림자까지 주면 지금 제목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제가 건드려서 옆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럼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차트 영역은 노랗게 채우고 그다음에 차트 영역 전체는 노랗게 해주고 여기 그림이 있는 영역은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여기 여백 공간에서 오른쪽 가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왔을 때 여기를 노란 색깔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그림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그림 영역이라고 여기 꼭 나오시죠. 이럴 때 여기를 흰색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차트 영역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그림 영역에 여기서 문제지에서는 보조선이 없으시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아까 디자인에서 빠른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기본값으로 그림 영역에 보조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없애는 방법은 보조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선택되셨죠? 이렇게 선택되셨는데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에 색깔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빠른 레이아웃에서 에서 선택해서 생겼던 여기 보조선은 지워주고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서식에서 수입에 해당하는 수입이 어떤 거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에 해당하는 빨간색 막대에 해당하는 계열에 있는 꺾은 선형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 수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조축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수입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면 전체 막대 그래프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고 여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해 주면 지금 수입 부분이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꺾은 선형을 위한 보조축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 꺾은 선형, 그러니까 데이터 꺾은 선형에 대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서 계열 옵션에다가 보조축을 클릭해 주면 지금 이렇게 보조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닫기 해서 보조축을 나오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값을 표시하는데 2014년 계열만 2014년 계열 여기 수출의 계열만 40만 9,200원이 표시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값이 나와야 할 2014년 수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는데 한 번 클릭하면 모든 파란색 막대가 다 선택되시죠.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면 그러면 한 개만 선택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의 막대만 선택하고 싶으실 때는 한 번 클릭하고 또 한 번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이 되고 하나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위치가 이 위에 안 나오고 안에 들어가거나 옆에 나왔을 때는 이 데이터 레이블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면 이 데이터 레이블이 나오는 위치가 지금 바깥쪽 끝이죠. 뭐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안쪽 끝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바깥쪽 끝에 나오게끔 이렇게 레이블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를 했는데 데이터 테이블은 저희가 아까 빠른 레이아웃 선택을 하면서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을 갖다가 넣고 이 도형에다가 이렇게 텍스트와 투명도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하기 전에 요 도형을 넣기 전에 나머지 것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제목이나 나머지 다 맞는데 뭐가 다르냐면 요 Y축 값이 여기는 짝대기로 나오죠. 근데 여기는 0이라고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0이라고 나오는데 짝대기로 나오고 여기는 200단위인데 여기는 300단위고 그렇게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그 세부 조건에 여기 축의 값이나 이런 건 세부 조건에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선택해서 여기 바꾸시는 방법은 Y축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하면 축 서식이 있습니다. 축 서식에 들어가서 보는데 여기 값이 0이 아니라 일자로 나오려면 축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회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회계 형식으로 바꿔주는데 지금 달러 표시가 나오죠. 기호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회계 형식으로 바꿔주면 회계 형식은 0의 값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닫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축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축서식에 들어가가지고 표시 형식에 가가지고 회계 형식에 그 다음에 기호 없음 선택해주면 이렇게 나왔는데 보조축은 뭐가 또 다르나요? 한 눈금의 단위가 30만입니다. 그래서 옵션에 가면 이 옵션 값이 주 단위가 있으시죠? 여기 클릭해서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해가지고 2가 아니라 3으로 30만으로 해가지고 해서 닫기 해주면 지금 바뀌었습니다. 회계 형식 바뀌고 그다음에 눈금의 단위가 30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지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도형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삽입에 가가지고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해 가지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한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넣어주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는 뭘 하려냐면 도둠체의 18, 도둠체의 18포인트에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검정이신 거죠. 검정으로 글자 색깔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 세로는 중간 딱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 외곽선을 없애고 투명도를 50%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외곽선을 윤곽선 없음으로 넣어주고 채우기 색깔에서 파랑 색깔을 선택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른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투명도를 50으로 이렇게 주고 확인해주면 파랑 색깔에 50%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여기 개체 서식에 가면은 도형에 대한 개체 서식에 가면 여기에도 채우기 색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갖다가 파란 걸 주고 투명도를 50으로 여기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형에 대한 채우기 설정까지 다 주고 나면 그러면 지금 5번 슬라이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